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란 전쟁이 지금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는 사이에 또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판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점을 말씀드리면 바빠맞은 푸틴이 대규모의 인민군 2차 파병을 요구했고 북한이 여기에 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인민군의 대규모 2차 파병이 임박한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립니다. 지금 알자지라 방송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자, 이 기사를 저희가 한번 심층 분석을 쭉 해보니까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또 이제 도네츠크 이 지역에 러시아가 이제 우세인 지역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세인 지역 또 이제 컨트롤을 러시아가 했었는데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뺏긴 지역들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한 아주 최근의 기사 5월 6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면 지금 그 러시아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군대가 거의 괴멸 붕괴 직전에 직면해 있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란 전쟁에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선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보게 되면 현재 도네츠크 돈바스 지역의 이 전쟁 현황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이 점차 우크라이나가 컨트롤하는 지역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점진적으로 지금 그 러시아 군대가 붕괴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바로 시스템의 차이다. 러시아는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아직 독재적인 그 마인드가 남아있는 이런 국가이고 우크라이나는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으면서 전쟁을 지속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계속 바꾸는 과정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고 러시아는 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푸틴과 그 축군 세력 몇 명만 먹고 사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될 대로 부패되고 군대 내에 혁신이 없습니다. 그냥 장군들 몇 놈은 잘 살지만 파병된 이 군인들은 돈 몇 푼에 목숨을 팔아먹는 노예와 같은 이런 상태이고 우크라이나 전체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이고 이 체제를 지켜내야만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후대에게 진정한 부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넘겨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의 차이가 있고 또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군은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샤헤드 드론을 방어하는 이 시스템을 빠르게 개발하면서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방어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때 이 방어 체계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습니까? 이제는 러시아도 미사일이 고갈돼 있어요. 드론으로 날라오고 있는데 이 드론을 완벽하게 지금 차단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드론 이 시스템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수출까지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전 세계에서 드론 산업, 드론 방어 시스템에 대한 이 벤처 기업이 1위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본이 지금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고 폴란드가 또 개입이 됐고 지금 폴란드 지역에 대규모의 드론 공장을 지금 우크라이나와 합작을 해서 만들고 있다. 자, 이 전쟁 장기전에 대비해가지고 이 시스템 전쟁으로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 전쟁에 최적화한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최소한의 희생을 줄이고 이제 드론과 이런 이제 그 로봇 무기로 전쟁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피타는 노력이 시스템의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는 그런 혁신이 없이 그냥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히틀러 군대와 싸웠던 과거의 소련 군대 마인드로 아직까지 이제 부패된 이 소련 군대, 그 러시아 군대가 사람을 내몰아 가지고 죽이는 방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이기냐? 러시아가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고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시스템에서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난 4월에 사망한 러시아 군인의 숫자가 35,600명에 달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35,000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3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하게 되면 1년에 30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와 반면에 우크라이나 군은 빠르게 이제 드론 전쟁에 최적화되고 로봇 전쟁 그리고 이제 군인이 될수록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진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방적으로 러시아 군인들의 목숨만 이제 계속 이제 희생이 되고 우크라이나군은 그걸 보존하면서 전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 현황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그 도네츠크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했던 이 마리우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지역이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이 지금 거의 색깔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가 컨트롤하는 지역이 중간에 생겨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전선이 붕괴될 조짐에 놓여 있는 겁니다. 러시아 군대가 3만 5천 명이 한 달에 죽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전쟁이 아닌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최악의 이런 상황을 딛고 정말 목숨 걸고 지켜낸 자유가 이제는 전 세계의 그 자유를 꿈꾸는 모든 세계인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초강대국인 러시아를 붕괴시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런 관계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모스크바 광장에 북한 인민군대가 처음으로 출연했습니다. 러시아 장군들이 북한 인민군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러시아 군대보다 북한군이 훨씬 더 잘 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은 완전한 독재 체제 하에서 노예화된 군대다 보니까 그냥 목숨을 그냥 막 버리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 군인처럼 도망가거나 그런 게 별로 없이. 자,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대에 비해서 훨씬 더 목숨 버리면서 하다 보니까 잘 싸우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군에 비해서 훨씬 더 희생력이 높았고 그래서 쿠르스크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했지만 북한군 때문에 이제 다시 뺏기긴 했는데 자, 이것으로 인해서 러시아 군대가 북한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군대 집단이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체첸 반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자, 지금 이제 돈바스 도네츠크 지역 이 전선이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러시아 군대가 이제 이 지역을 다시 다 뺏기고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자, 마침 이란 전쟁 때문에 트럼프가 러시아의 그 원유 제재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제 확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돈이 생기다 보니까 북한군을 다시 또 파병으로 끌어와가지고 줄 돈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는 러시아의 젊은 청년들의 씨가 말랐어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 나갈 군인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푸틴이 자국민들의 동료를 막기 위해서 인터넷까지 끊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전쟁에 실패할 경우에 푸틴은 자국 내에서 암살되거나 이스라엘 모사드 또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의해서 김정은 푸틴이 공동 표적이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이판사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푸틴이 굉장히 지금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북한군이 모스크바 광장에 나왔고 대규모 열병식까지 참석을 하면서 러시아 장군들이 경의를 표한 이 모습을 보면서 2차 파병이 임박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파악해본 정보에 따르면 지금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게 대규모 2차 파병을 요구했고 북한도 여기에 지금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지금 김정은 정권이 파병 기념관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가지고 이걸로 지금 또 시체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 인민들 군인들을 갖다 동원해가지고 파병에 참전한 이 군인들을 따라 배우는 운동을 또 하고 있는데 이 파병을 명분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또다시 많은 북한 청년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총알바지로 또 이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흉책을 또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대신해서 또 대규모 총알바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 이제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의 지원,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엄청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드론 분야, 드론 방어 시스템, 그리고 이제 로봇 전쟁에 첫 대비하는 이 시험 무대로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최적화된 이 벤처 기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빠르게 시스템화 돼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부패된 북한과 러시아 군대가 맞붙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는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라가 크고 강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면서 그 철학을 가진 이 군대가 시스템화된 고도화된 체계로 변화될 경우에 결국은 이제 먼저 변화된 군대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도로 가는 거죠. 자,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임박했고 지금 그 푸틴은 도네츠크 돈바스 이 전선이 붕괴 조짐에 봉착하면서 거의 지금 북한의 김정은에게 다시 또 이제 목을 매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저 김정은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이란의 핵무기가 제공될 수 있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대량으로 살상한 북한 인민군대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아주 김정은은 죽여야 되겠다. 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더 김정은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인 것 같고 또 이스라엘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되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동영이나 이재명 같은 인간들은 김정은을 마치 무슨 평화의 상대편인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면서 온갖 지금 굴욕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곧 망할 놈들한테 빌붙어 가지고 가짜 평화 놀이 하느라고 지금 소위 대한민국의 좌파 이 무리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추잡한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자, 북한군이 추가로 파병돼 가지고 실제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김정은 정권의 자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폴란드 또 이제 유럽 국가들과 또 미국도 이제 이란 전
전쟁을 정식하고 나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푸틴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었지만 그것도 이제 뭐 한계에 이제 직면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푸틴이 북한군을 추가로 뿌려들여 가지고 전쟁을 한들 결국은 이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이 지금 심상치가 않고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우크라이나 군대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전선을 지금 거의 또 다시 우크라이나군 주도로 지금 바뀌고 있고 러시아군은 지금 괴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다시 북한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목숨을 노리는 국가들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이게 대한민국까지 속하게 되면 참 좋겠죠. 자, 일본, 미국, 자, 이런 국가들이 이제 깊어가는 김정은 정권을 포위하고 저놈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북한 정권은 참 빠르게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선, 또 북한군의 개입 이런 그 상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또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